오늘은 코스트코 삼겹살로 벌집 제육, 고추장, 무침? 뭐래봐? 한국어 공부하세요. Something like that. 엄마 한글 학교 다녀야겠네. Something like that.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이영자 씨랑 박세리 씨가 나오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벌집을 내가지고 구워 먹더라고. 특히 이렇게 기름이 많이 있는 부위를. 진짜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벌집 삼겹살? 삼겹살보다 더 기름이 많은 부위더라고, 그 부위가. 그래? 그리고 이 남은 삼겹살은 진공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양념을 해가지고 진공팩에 넣어서 보관해도 돼. 짧은 시간에 양념 맛을 잘 스며들 수 있게 한대. 그래. 그래서 이제 뭐 요리 경영 이런 거 할 때 진공팩을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 빨리 그 양념이 배야 되니까. 그것도 저기 뭐야 녹화가 됐어야 되는데. 뭐? 그 거지 같네. 안 되는 거지 같네 카메라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되게 점잖하게 안 되는구나. 거지 같네. 이야. 그래서 이 돼지 불고기 양념 요거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돼지 불고기 양념이니까 제육볶음은 아니고 그래도 한번 흔들어 볼까?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진공팩에 넣어도 되는데 뭐 이거밖에 안 하는데 뭐. 맛있겠다. 이 양념 확실히 많이 넣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념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루 동안 재놓고 내일 점심에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가 안 들어가게 촥 그래서 냉장고에 한번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 뭐가 많다. 냉장고 정리를 좀 해야겠어. 지금 저희 집 냉장고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냉장고 정리를 한번 해봐요. 이게 언제 거야? 이건 버려야 돼. 이거 BTS 옛날 거. 지금 보이시나요? 이 양념들이 지금 다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정리를 못했네요. 그래서 요거를 싹 버려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지금 8월달이잖아요. 저희가 7월 초부터 세금 환급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웬만하면 7월 중순이나 8월 초에 세금 환급을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환급 신청을 했는데 이미 돈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환급 신청을 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세금 환급할 때 일단 재택근무를 하면요, 그 시간당 70센트를 클레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냥 픽스드 레이스로 그냥 70센트를 받을 건지, 아니면은 각각 내가 쓴 것들 그 오리지널 프라이스를 넣어가지고 이제 텍스 환급을 받을 건지. 근데 저는 그냥 편하게 70센트씩 받는 픽스드 레이스로 항상 그 클레임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그 만약에 회사에서 출장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트로 일을 하러 간다거나 하면은 그것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집에서 바로 클라이언트 사무실로 가는 거는 이제 신청을 할 수 없고요. 회사를 갔다가 회사에서 중간에 클라이언트 사이트에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을 경우에만 그 킬로미터만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몇 킬로를 뛰었냐면 40km. 총 1년 동안 40km를 갔다 와서 이제 킬로미터 곱하기 88센트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 35.2불을 제가 그거를 이제 클레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갔을 때 주차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차비까지 포함해서 주차비가 7불이었네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셀프 에듀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제가 일하는 그 필드에서 뭐 필요한 공부를 한다거나 하면은 그 공부에 드는 그런 비용들을 또 클레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펜테스팅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펜테스팅 공부하면서 이제 이북을 샀는데 이북 69불, 그리고 그 사이버 셰프라는 게 있어요. 사이버에서 많이 쓰는 툴인데요. 그 툴 관련해가지고 제가 코스를 들은 게 있는데 그게 397불. 그리고 CISSP라고 있어요. 그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공부하면서 제가 또 텍스트북을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57.99불. 총 합해서 524.39불이에요. 그리고 이제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해서 감가삭감? 한국말로는 제가 저희 신랑이 알려줬는데 감가삭감인가 뭐 그런 단어래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자막으로 이제 디프리시에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자막으로 제가 한번 또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에 관련된 200불 이상의 물건을 샀을 경우에 그것은 뭐 5년, 10년 단위로 쪼개가지고 클레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클레임은 안 돼요. 근데 이게 그 카테고리가 다 있어요. 디프리시에이션 안에. 그래서 뭐 가구 아니면 컴퓨터, 모바일 이런 게 몇 년에 걸쳐서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카테고리마다 다 달라요. 디폴트 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 랩탑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펜테스팅 공부하면서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시험 보는 게 맥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그 시험 보는 플랫폼 있어요. 근데 그 플랫폼이 진짜 사람을 엄청나게 고생하게 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 봤을 때 들어갔다가 네트워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게 제 잘못이 아니라 그쪽에서 끊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다시 봐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날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시험을 보려면 또 기다려야 돼요. 신청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또 기다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플랫폼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iOS에서는 안 되고 이제 윈도우에만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랩탑을 윈도우스를 샀어요. 그리고 펜테스팅을 하기 때문에 그 펜테스팅 관련해서 이제 뭐 VM도 깔아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그걸 윈도우 그에다 까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당시에 랩탑을 샀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신청한 금액이 146불이거든요. 근데 그 랩탑을 아마 1800불인가? 이렇게 사서 계속 나눠가지고 클레임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랩탑을 그 맥OS를 하나 또 새거 샀어요. 왜냐면 어떤 코스를 듣고 있었는데 그 코스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성능이 되게 좋은 그런 랩탑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걸 샀죠. 그때 당시에. 이걸 아마 한 3,000불 정도 주고 샀는데 이번 해에는 제가 1539.89불 클레임을 했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IT에서 일하다 보면 이제 컴퓨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오거나이제이션에서 이제 어프로브 하지 않은 그런 앱이나 프로그램을 절대 깔 수가 없거든요. 이미 뭐 깔려고 하면 블록되어 있고.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일과 관련돼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사서
이제 일 끝나고 공부를 하거나, 그리고 제가 이제 트레이닝 주가 있어요. 그 주에는 제 퍼스널 랩탑으로 펜테스팅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파이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게 저희 팀에서는 이미 그 어프로브가 됐어요. 그래서 너의 퍼스널 랩탑을 써도 된다. 그래서 근무 시간에 공부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샀거든요. 듀얼 모니터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제가 새로운 모니터를 하나 사면서 이것도 이제 디프리시에이션 해가지고 437불. 그리고 이제 other expenses라고 해서 이제 그 외에 다른 거, 업무랑 관련된 다른 거 산 거 있는지, 사무실 의자, 그리고 책꽂이하고, 그리고 이제 책상, 이런 것들을 이제 클레임을 했죠. 그래가지고 토탈 합해서 총 합이 4,074불을 제가 클레임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또 렌탈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된 돈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다 클레임을 했죠. 클레임을 해가지고 제가 리펀을 받은 금액이 2,175불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그 연봉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 텍스 리턴을 받을 때 퍼센테이지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저보다는 확실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후회했던 게 뭐냐면 저랑 저희 신랑의 인컴이 차이가 한 8대2? 그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고 저희 신랑이 한 8 정도 돼요. 8대2는 아닌 것 같고 한 7대3? 7대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그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가 있으면은 5대5로 이 오너십을 설정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 더 퍼센테이지를 많이 가져가시는 게 이 텍스 리턴 받을 때 더 좋더라고요.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버시는 분께서 클레임 하실 때 퍼센테이지가 높아지시기 때문에 이제 리펀 받는 금액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오너십을 바꾸려고 이제 은행에 전화해 봤더니 변호사를 고용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비싸지 않습니까? 얼마나 들지 모르겠는데 돈도 돈이지만 또 너무 귀찮더라고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가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그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 관련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잃은 돈이, 얻은 돈 아니고요, 잃은 돈이 마이너스 11,846불이에요. 이 마이너스 12,000불에서 텍스 환급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8,500불이네요. 실질적으로 이제 손해보는 거는. 왜냐면 이와 관련돼서 리펀을 받은 게 3,323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유닛이긴 해도 1년에 10,000불은 오르니까요. 뭐 당장 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뭐 매달 얼마씩 오르는지 트래킹하고 있는데 집값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진짜 한 달에 뭐 3만 불 오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그 희귀한 케이스고, 3만 불 올랐다가 또 뭐 갑자기 2만 불 떨어졌다가 또 1만 불 올랐다가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1년 합치면은 뭐 1만 불은 충분히 이제 오르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은. 그리고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대요. 근데 그게 뭐 좀 지금은 좀 조정 단계여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게 집값이 쌀 때 이제 집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 유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리적 이제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내놓으면은 바로바로 팔리거든요. 막 올해 그 프로퍼티가 그 시장에 나와 있잖아요. 금방금방 사람들이 사가기 때문에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팔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싼데 내가 굳이 지금은 팔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 생각은 계속 했었거든요.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이제 조금 힘드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좀 버틸만 하네요. 마이너스 8,500불이면 일단은 버틸만 해요. 근데 저희가 조금 그래도 마이너스가 적은 이유가 저희가 중간에 그 부동산을 뺐어요. 그러니까 부동산한테 한 달에 200불씩 줬고, 그리고 리뉴할 때 또 600불 줬고, 한 달에 200불이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2,400불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리뉴할 때 600불, 3,000불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00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빼니까 그나마 요거밖에 안 나왔는데 아마 내년에는 더 마이너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부동산을 뺀 게 언제였냐면
5월 달에 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부동산을 빼고 지금 6월, 7월, 8월 3개월이잖아요. 3개월 동안 세입자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세입자한테 3개월 동안 전화도 한 통 안 왔습니다. 뭐 관리하고 뭐하고 이럴 게 없어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가서 집 깨끗이 쓰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고, 진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같은 동네 살고 계시면 차라리 그냥 개인이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스트레스 받기 싫다고 그냥 부동산에 맡기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집을 관리하고 있는 거고, 텍스 리턴 같은 경우에도 저랑 저희 신랑하고 합쳐서 한 500불 이상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더 싼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투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회계사 쓰는 비용을 그 클레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리턴할 때. 근데 500불 다 받질 못하잖아요. 제가 집비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 회계사 비용이 500불이라고 해서 500불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절세 효과는 본인의 한계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세 소득이 만약에 12만 불이라면 회계사 비용이 500불일 경우에 세금이 약 160불 감소가 되고요. 실질적인 회계사 비용은 약 340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회계사 비용을 전부를 다 리턴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물며 절반도 리펀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엑셀 표만 잘 만들어놔도 별로 힘들 게 없어요. 그리고 매년 하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져서 이번에 리턴할 때 뭐 머리 아프고 뭐 그랬던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매달 엑셀 파일에다가 그냥 리턴 받아야 될 것들 뭐 그런 품목들 이제 목록 같은 거 그냥 작성해 놓고, 그러면 이제 엑셀 파일에서 다 자동으로 계산해 주잖아요. 계산해 준 걸 딱 국세청 들어가가지고 그냥 입력만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세금 관련해서 한번 공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좀 오래전에 영상에서도 세금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어떻게 제가 텍스 리턴을 준비하는지 그런 과정이었고,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리턴을 신청해서 받은 금액